자, 어제 갑자기 급락을 보여주면서 한 차례 좀 크게 밀렸죠. 자, 크게 밀리면서 지금 이 하락 채널, 하락 패러렐 채널을 딱 지지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어요. 제가 어제 올라가더라도 눌렸다가 갈 수 있다. 물론 롱을 외쳤기 때문에 지금 빠져가지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물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윗꼬리에서 밀렸다는 것 자체는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숏을 외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락 채널을 한번 건들고 나서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가는 그런 흐름도 장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단기적인 관점, 제 관점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자신 있게 오늘도 롱을 외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제 영상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안 그래도 요즘에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막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폭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올라올 때는 뭐 숏을 쳐도 되겠지만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면 여기서 롱을 치는 장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제는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자, 아무튼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익을 낼 때에는 수익을 크게 내고 손실은 정말 최소화하면서 이런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제 10년 동안의 노하우들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단기 관점을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눌렸다가 갈 수 있다. 눌렸다가 가더라도 중간중간의 조정은 걱정하지 마셔라. 자, 그러면서 단기 관점 1번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 보자. 자, 전제 조건은 이 하락 패러렐 마이너스 1선에 대한 저항을 막고였어요. 근데 이건 안 왔죠. 자, 그리고 제가 단기 관점 2번으로 여기서 내려온다면 이 안에서 좀 매수를 해볼 법하다. 물론 이 타점에서 좀 들어가신 분들은 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 물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 1차 매수, 밑으로 내려오며 이 밑에서 한번 2차 매수를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제가 회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타점들은 여러분들이 뭐 실시간으로 잘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점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틀린 건 맞죠.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빠지더라도 제가 빠졌다가 올라간다. 지금은 뭐 올라오진 못했지만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좀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물론 저점을 다시 이탈한다면 빠졌다가 갈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좀 물려 계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타점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스터디룸에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에 저는 좀 매매를 좀 쉬고는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방법도 다 흐름을 읽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빠졌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걱정이 되실 것 같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욕을 먹더라도 롱을 외치고 싶습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다 보여드릴 텐데 중간중간의 단기 타점들은 이 스터디룸에서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87K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딱 어제 오후 8시쯤에 이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87K에서 잡았다가 뭐 위에까지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자, 저는 영상을 통해서 타점을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터디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뭐 이따가 입장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제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 스터디룸도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댓글로도 한 번씩 뭐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관점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의 영상만 보고 제가 틀렸다, 이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이전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틀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확률상으로는 한 80%, 70%? 많이 치면 70% 정도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의 승률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트레이더예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타점들도.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타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데이터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복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닥 신호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NTT, Adjusted Realized Loss라고 해서 실현 손실 지표에
90일 이동평균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좀 있을 텐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손실을 보고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도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손실을 확정짓지 않아요. 대부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선택을 하죠. 하지만 하락이 좀 길어지고 회복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결국 일부 투자자들은 포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 순간이 바로 실현 손실이 급증하는 바로 항복 구간입니다. 자, 과거를 한번 봐볼까요? 2021년 중반 이때 조정이 나올 때에도 그리고 2022년 FTX발 악재가 터졌을 때 이 지표는 수백억 달러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시장 분위기는 똑같았죠. 비트코인은 끝났다. 회복은 없을 것이다. 디지털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규모 손실 구간은 대부분 중장기 바닥 근처에서 발생했어요. 자, 왜일까요? 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실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들이 가장 안 좋은 가격에 물량을 넘기고 그 물량을 장기 관점의 자금 그리고 고래, 기관이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즉 시장 전체로 보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코인이 이동하는 과정이 바로 이 지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이 실현 손실 90일 이동평균은 다시 한번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2022년 이때만큼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2024년, 2025년 해당 구간의 조정 구간에서는 확실히 이례적인 큰 손실 확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점은 이 손실이 패닉 급락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서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실현 손실 증가, 바로 반등?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항복은 그냥 조건일 뿐이고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다라는 거. 실제로 과거에도 실현 손실이 정점을 찍은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격은 횡보를 하거나 한 번 더 흔들린 뒤 비로소 추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막 타이밍 신호라기보다는 국면 신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실현 손실 증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 증거이고 그 고통이 누적될수록 매도 압력은 점점 소진된다는 거. 동시에 장기 자금들은 조용히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과열 국면도 아니고 패닉 국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그냥 지친 시장. 자, 어제 비트코인이 90K 위까지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긴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막 그냥 올라간다가 아니라 위에 있던 물량들 항복하는 그런 물량을 받고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결국 이 지표는 항상 공포의 한 가운데에서만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그 공포가 항상 사이클의 후반부에서 등장했다는 거. 지금 우리는 이 구간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때처럼 간다면 한번 크게 튀어 올리겠죠. 이때처럼 간다면 한번 밀었다가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미국에서 ETF 자금이 엄청나게 운용되고 있잖아요. 이 물량들이 손실로 결국 가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올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런 데이터들이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반등한다 이런 데이터들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관점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제 관점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전제 조건 같은 경우에도 자, 단순히 롱을 외치는 게 아니라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관점 1번 같은 경우에는 29일 17시 여기거든요.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자, 대략적으로 보면 88.6K 정도 뭐 정확히 따지면 88.5K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승 패럴의 마이너스 0.5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상승 패럴의 0.5선, 마이너스 0.5선인데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여기 돌파 못하면 지지 체크하러 온다. 그러면서 또다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장대 양봉 이후에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때도 그냥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지 못하면 또다시 밀었다가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점을 체크하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은 저도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이 29일 17시 음봉 캔들의 중간 가격대
아까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88.5에서 6K 정도. 자, 그래서 이 상승 패럴에 0.5선 위로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밀었다가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죠. 자,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구독자분들께도 이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뚫고 한번 밀었다가 다시 돌파하고 밀 때 그때 들어가자는 시나리오입니다. 뭐 정말 안정적인 타점은 차라리 상승 패럴에 0.5선 마이너스 0.5선 위로 올라탈 때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겠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장기적인 그 관점도 롱이기 때문에 언제 잡아도 수익은 볼 수가 있어요. 고배해버리지만 안 하시고 그냥 뭐 현물 기준으로 모아갔을 때는 말이죠. 근데 이게 요즘에 변동성이 막 작지는 않고 크잖아요, 사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 1차 매수 고려해 보시고 내려온다면 제가 이런 타점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구독자분들이 계신 이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제 영상과 조금 다른 타점이죠. 영상에서는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말씀을 드리지만 타점이 명확하게 온다면 이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요. 이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시고 입장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은 뭐 88K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자, 지금 시점에서 26일, 21시 이거거든요. 이 음봉을 이용하는 거죠. 자, 아까도 기준이 되는 이 음봉의 중간 가격을 노려보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캔들 있죠. 자, 이 캔들의 중간 가격대 수준이 대략적으로 87.8K거든요. 자, 이걸 지금 올라섰죠.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30일 17시 봉이거든요. 이 봉이 4시간 봉상 종가 마감이 위에서 마감한다며 눌릴 때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캔들에서 올라서지 못하고 밑에서 마감하더라도 이렇게 다음 캔들에서 올라선다? 그리고 나서 87.5K 밑에 있는 이 음봉의 시가 수준인데 이 음봉의 시가 87.5K 수준을 버틴다며 그때 88K 조금 더 높게 잡아도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해야 단기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다. 물론 고점에 들어가서 숏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 시장은 섣불리 숏을 했다가는 조금 위험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렇게 빅롱 장세도 들어올 수 있고 물론 숏을 쳤을 때 이런 장세에서는 분명히 뭐 수익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욕을 먹더라도 악플이 달리더라도 롱을 외치는 이유가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럴 때 89.2K 정도까지 이건 단기적인 타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구간이거든요.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는 타점.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냥 끌고 가실 분들은 끌고 가셔도 좋아요. 저는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모두 롱을 바라보고 있고 욕을 먹더라도 롱만 외칠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런 타점들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 중요한 건 실시간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죠. 29일 오전에는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타점이 보조지표상으로 나왔던 타점인데 그 뒤로 좀 보조지표가 신호가 안 나왔어요. 뭐 지금도 신호가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타점은 여기서 87K 여기서 기다려보자. 결국 타점이 왔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죠. 이런 기술적인 반등도 먹을 수 있는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도 신호가 왜 안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좀 보조지표를 좀 체크해 봐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타점은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타점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자, 이 보조지표도 참 좋은 게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는 익절선,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오늘은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타점을 못 잡아드렸지만 이런 타점들은 뭐 보조지표나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응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다며 이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타점 한번 보시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뭐 따라오셔도 좋겠죠. 자, 아무튼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저도 어제 시간봉 그리고 분봉을 보면서 제가 차트를 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올랐다가 빠지면서. 자, 지금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 장세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려오면 롱을 타고 뭐 위에서는 숏을 타고 뭐 이런 걸 반복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기 하락 패러렐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뭐 중간중간에 숏타점이 나온다면 괜찮긴 하겠죠. 근데 좀 안전한 매매를 하시려면 내려오면 롱을 치는 그런 시점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타점들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